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금일 새벽에 있었던 경기는 자칫 후반 90분 모든 폴더가 다 터져버리는 최악의 경우가 나올 뻔했습니다. 폴란드의 승리와 세르비아 승리 그리고 프랑스의 일반 승리로 주력을 잡았고 아일랜드가 89분 콜린스의 헤더로 동점을 만들 뻔한 것을 슈퍼세이브로 점수를 지켜내며 승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핸디캡은 세르비아와 네덜란드의 폴란드까지 다 맞아주었으나 이미 프랑스뿐만 아니라 체코의 무승부로 고배당 당첨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수익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음에 만족하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일도 신중하게 경기를 준비해온 만큼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루마니아와 벨라루스의 경기입니다. 또다시 저배당 경기들이 이어지는 유로 예선 일정입니다. 이번 경기도 벨라루스의 배당은 사실상 업셋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지난 스위스와의 홈 경기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번 경기에서 벨라루스에 대한 기대값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분명히 지난 경기에 대한 피드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려 4-5-1이라는 포메이션으로 두 줄 수비를 세워 경기에 임했지만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은 스위스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며 최종 수비 라인으로 공이 뚫려버렸고 최후의 포백 라인조차 중앙 밀집 상황뿐만 아니라 박스 근처 상황의 오픈 찬스를 너무 안일하게 내어주며 지속적으로 위협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번 경기는 스위스보다는 한번 버텨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상대 전적에서도 지난 17년 동안 5번을 만나 승리한 적이 없을 뿐더러 네이션스 리그 때부터 벨라루스가 보여주고 있는 성적은 승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지난 스위스전과 비교해서 선수 기용에 있어서 적극적일 수 없는 팀적인 상황도 좋지가 못합니다. 그나마 비코프나 바카프와 같은 선수를 전방에서 기용해 볼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들도 벨라루스와 이스라엘 리그에서 활약하는 정도급의 선수들이다 보니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번 경기에 선수 기용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술부터 너무 수비적입니다. 결국 지켜내며 역습을 통해 일격을 가하는 컨셉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가 또다시 관건인데 루마니아가 지난 경기에서 후반 49분 추가골로 2-0의 리드를 가져갔고 61분이 되어서는 퇴장까지 얻어내며 경기 기세를 크게 가져왔다 보니 곧바로 10분 안에 5명의 교체를 기용해 선수들의 체력 안배까지 모두 맞춰놨다는 점에서 이번 루마니아의 홈 경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루마니아의 득점의 선봉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데니스만의 페이스가 매서운 것도 믿는 구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 루마니아 대표팀이 마지막으로 홈에서 국제 경기를 치렀을 때도 전반 2골을 신고하며 팀을 지탱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밖에 없고 루마니아는 수비에서 고점이 높은 팀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에 취약한 벨라루스의 박스한 수비를 잘 활용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앞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루마니아의 승리를 의심하기에는 1.36의 매우 낮은 배당률이 책정이 되었고 사실상 핸디캡들 들여다봐야 합니다. 문제는 핸디캡이 1.25의 기준점에서 동배당이 형성되다 보니 일반 승리가 1.36으로 동일배당이 책정된 스위스가 1.5의 핸디캡의 균형이 맞은 것에 비해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즉 같은 배당의 핸디캡 승리로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예측하고 접근을 하고 싶다면 루마니아의 경기보다는 스위스의 경기가 더 적합한 경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이번 경기에 있어서 루마니아의 득점력 자체에는 압도할 만큼의 기량은 아니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양팀 득점 가능성은 이미 2.63배당이 책정되어 매우 부정적이기에 이번 경기가 클린시트로 끝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결국 루마니아가 한 골을 넣을지 2골을 넣을지를 판가름해야 하는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bet365에서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1.25의 핸디캡 기준점에서 균형이 맞아떨어지고는 있지만 이미 배당 하락선이 나타나며 1.93의 배당이 1.90까지 떨어져 있으며 한 개 업체는 최저 1.83배당까지 배당을 급하락시킨 모습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bet365는 1.5의 기준점에서도 다른 업체들이 2.18 수준의 배당을 책정한 반면 빠르게 움직여 2.20까지 배당을 떨어뜨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2-0 정도까지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해외 전문 매체에서도 이번 경기 결과를 2-0으로 예상하며 루마니아가 이번 경기를 잡으면서 스위스와 경쟁을 하겠지만 그룹 스테이지는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여기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기준점이 2.5점으로 책정되면서도 언더의 정배당 양상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벨라루스의 두 줄 수비에 지난 새벽 있었던 프랑스의 아일랜드 원정처럼 루마니아도 초반 득점에 애를 먹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2대0이라는 스코어는 이번 경기에서 루마니아가 얻어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스코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1.36의 배당에서 크로아티아가 한번 무승부를 캐버리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기에 2점 차까지 생각하는데 조금 꺼리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양팀의 맞대결은 한 경기를 빼고 매번 치열하게 이뤄졌었고 핸디캡 무승부에 더 손이 가는 경기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의 주력은 역시나 언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배당 조합의 이번 경기는 이미 핸디캡에서도 배당 대비 1점 이후의 기준점이 잡힌 것부터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는 만큼 핸디캡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는 경기일 것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